이만큼 있는 걸 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 cc가. 좀 체격이 크신 분도 맥스 하루에 한 5천 정도 뽑는 게 일반적인 의사들의 동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라인성형외과 조재호, 김윤근. 정유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눠봅니까? 오늘 전신지방 흡입에 대해서. 전신지방. 전신지방흡입. 그 말도 많은 전신지방흡입. 네. 어떤 거 궁금하십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지방흡입. 어떤 부위를 전신 흡입하는 걸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전신지방흡입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두피 밑에 있는 지방부터 시작해갖고 다 뽑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신지방흡입 하면은 팔, 등 쪽의 그 바깥쪽 반입니다. 척추 있는 쪽 말고 윗배, 아랫배, 옆구리, 러브핸들, 하체에서는 허벅지하고 샤넬, 요 정도 흡입하는 거를 우리가 전신지방흡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아리도 흡입할 수 있고 부유방도 흡입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전신지방흡입에 이제 추가되는 어떤 부위이지. 그렇지. 그 이제 전신지방흡입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 흡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말이에요. 크게 둘로 나눠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격이 크신 분, 네. 그다음에 지금도 날씬하신 분, 두 분 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체격이 크신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어서 지방을 빼고 나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덜 아픈 거 맞습니다. 덜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식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3개월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안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거 명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지방 흡입을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흡입 이야기 했을 때는 고도 비만이 너무 흔한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날씬하신 분들 있잖아요. 날씬하신 분들은 이제 라인을 정말 예쁘게 잘 다듬을 수 있어요. 또 그 우리가 이제 미용 성형 수술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미적인 감각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아름다운 결과,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또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도 비만도 전신 흡입 수술이 가능하나, 그러나 그것이 다이어트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이라는 것은 인체의 부위별 비율을 바꾸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면 체중이 느는 대로 또 그 비율 그대로 늘어나고, 또 그 비율 그대로 줄어들고, 그래서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지방 흡입으로 인한 비율의 변화는 우리의 삶 동안에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이니까 부위는 알겠는데 하루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나눠서 하는 건지. 환자가 건강하고 하면 하루에 다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한 번에 할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출혈량입니다. 출혈량. 범위가 크면 아무리 출혈이 적은 수술도 모이면 양이 꽤 돼요. 그래서 수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자가 수혈을 준비한다든지. 더라인 같은 경우는 자가 수혈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다시 본인의 혈액을 다시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신기한 게 회복이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원장님도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그죠? 하시고 나면 확실히 대량 지방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실 때 보면 되게 가볍게 귀가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나눠서 하는 거를 항상 늘 추천드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체중이고 지방량이 많지 않다면 하루에 다 가능하다. 첨언을 하자면 사실 가능할 거라고 접근을 하고 흡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않게 환자의 변수가 생기면 중단하기도 합니다. 절대 안전을 추구하는 더라인에서는 항상 무리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 중간에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 아니죠. 훈련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출혈이 너무 걱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수술 중단하고 한 3주 있다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개 부위, 상처, 절개 부위요? 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부위별로 각각 나누어서 하는 절개 부위와 상처는 동일합니다만 이제 앞에서 골반 두 군데, 그 다음에 꼬리뼈 한 군데, 그 다음에 겨드랑이 한 군데. 그 정도면 우리 병원에서는 전신 흡입이 가능하다고. 그 상처로만도 흡입이 가능한 이유는 그 특정 그 흡입 그 장비 회사에서 만든 캐놀라가 30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는 30cm는 팔할 때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캐놀라 길이가 50cm 이상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골반 두 군데로 허벅지랑 복부가 다 가능하고, 꼬리뼈에서 콜셋 라인이랑 그 다음에
러브핸들 다 가능하고 허벅지 뒤쪽도 다 가능한 우리 병원만의 사실 익숙한 숙련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순히 캐놀라가 길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숙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긴 캐놀라에 대해서. 정 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작은 구멍 하나로 이제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흡입하는 방식을 이제 연구 개발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흡입하고 멍이나 통증이 어느 정도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거. 아무도 범위가 넓으니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수술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위가 전신이다 보니까는 본인이 느껴지는 부담감,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 거지 실제로 느껴지는 통증이나 붓기 이런 빠지는 속도나 이런 거는 다른 수술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게 큰 수술을 하면은 붓기도 더 크고 회복 기간도 더 길게 걸릴 거라고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회복되는 부위가 넓은 거지 낫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마찬가지지. 전신 흡입을 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지방 흡입의 주의사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허벅지나 복부 한 부위를 했을 때는 다음 날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대신 컨디션은 되게 많이 다운됩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을 보셔야 하는데 못 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전신 지방 흡입하시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좀 쉬셔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면 보면 흡입이 수술이기 때문에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그 다음 날부터 적극 권장하는 게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수록 붓기도 빨리 가랑 그 다음에 회복도 빠르다. 회복도 빠르죠. 네. 멍도 좀 덜 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멍이 드신 분들도요.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멍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전신 지방 흡입 시에 고려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할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많은 수술을 경험을 한 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제 몸을 맡길 때 그렇게 맡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의사들끼리 압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술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해왔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다른 병원의 원장님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를 흡입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흡입을 배워가시기도 그렇죠.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면 우리 병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부끄러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요새 또 이제 지방 흡입이 참 그 가격,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양 얘기 이따가 좀 할 텐데 이런 양 막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뭐 100cc 뽑는데 얼마예요, 막. 누구한테도 권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철학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산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럼요.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앞서 이제 조 원장님 말씀하신 의학은 단순히 그런 돈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케팅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의료 행위를 상술에 가깝게 표현하는 그런 병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복부에서 뭐 10,000cc를 뽑았는데 그 중에 뭐 순수 지방률이 90%에 가깝다. 그 이야기 듣는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일단은 10,000cc가 어느 정도 양인지를 우리가 고객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보셔야지. 이게 2,000짜리 통이거든요. 2,000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10,000cc가 수수 지방으로 10,000cc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순수 지방으로 10,000cc라는 겁니다. 이만큼 있는 걸 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00cc가 좀 체격이 크신 분도 맥스 하루에 한 5,000 정도 뽑는 게 일반적인 의사들의 동의사항입니다. 저희 병원처럼 아주 그 안전한 시스템이 있고 자가 수혈 시스템이 있고 해도 저희 병원 5,000 이상 안 뽑습니다. 사실은 아마 뽑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흡입의 역사에서 네. 아마 사고가 무지 났을 겁니다. 그럼요. 아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암묵적으로 5,000에서 멈추자. 그렇게 아마 동의가 일어났을 텐데 이걸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이걸 그냥 뒤집고 있는 겁니다. 10,000cc라는 흡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그 당시에는 지방 흡입을 이제 안 배울 때니까 단순히 텍스트로 이제 지방 흡입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할 때인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80년대 이때는 미국에서도 10,000cc씩 뽑고 이랬다. 그런데 많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5000cc 이상 뽑지 않는 것을 권유한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10,000cc를 뽑는 얘기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자 어쨌든 그래서 만시 씨 말도 안 돼요 말도. 혈액에 그런 밸런스들 다 무너지고 그 충격을 몸이 어떻게 그 소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사고 나면 흡입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원래 흡입이 그렇게 안전한 수술인데 얼마나 안전한 수술입니까? 스스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벽했지만 한번 설명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하자면 우리가 사실 안전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확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방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미리미리 안전하게 한 것은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도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철학 하다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상하다 멈추는 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전신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